기록보관소 X. 오늘은 러시아에서 벌어진 가장 충격적인 미제 살인 사건 중 하나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이례적인 범죄로 손꼽히는 할머니 리퍼 타마라 삼소노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녀는 나이든 평범한 여성을 가장했지만 그 이면엔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소 11명, 어쩌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고 피해자 중 일부는 시신이 조각나거나 심지어 섭취된 정황까지도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2015년 7월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의 한 공원에서 시작됩니다. 한 시민이 우연히 쓰레기처럼 버려진 검은색 비닐봉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다름 아닌 잘려진 사람의 팔과 다리였습니다. 깜짝 놀란 시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긴급하게 진행됐죠.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하고 봉투를 끌고 공원으로 향하던 노파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수일 만에 범인은 체포되었고 언론에 의해 곧 러시아판 하니발 렉터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그 노파의 이름은 타마라 미트로파 노브나 삼소노바. 당시 68세였으며 오랫동안 혼자 살며 조용히 지내온 전직 잘 나가는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1947년 4월 25일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에서 태어난 타마라 삼소노바는 상당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재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모스크바 국립외국어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이는 소련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대였으며 언어 쪽으로만 따지면 1류급 엘리트들만 입학 가능한 학교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중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이었다 하죠. 주변 이웃들은 그녀를 매우 평범하고 심지어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가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며 마주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고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다 하죠. 하지만 그 조용한 겉모습은 그저 본인의 실체를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 뒤집듯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삶을 살고 있었죠. 경찰은 삼소노바의 집을 수색했고 곧바로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량의 진정제, 시신 훼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칼과 톱,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가 직접 작성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이 일기장은 러시아어, 독일어,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감정까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죠. 오늘은 머리를 자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피는 많이 나왔지만 조용히 마무리했다. 그녀가 날 배신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었고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단순히 범행을 기록한 것을 넘어 일종의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처럼 보였습니다. 일기를 통해 그녀는 살인을 일상화하고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던 거죠. 그녀가 체포된 직접적인 계기는 함께 살던 79세 여성 발렌티나 울라노바를 살해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정 기간 동거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삼소노바에게 집을 비워달라 말한 것이 갈등의 시작이었죠. 이후 삼소노바는 약국에서 진정제 50정을 구매해 피해자의 샐러드에 이를 몰래 넣었고 그녀가 잠들자 목숨을 빼앗은 뒤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일부는 냉장고에 보관했고 일부는 공원에 유기했죠. 여러 정황상 심지어 그중 일부를 섭취했을 가능성도 경찰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이제는 멈출 수 없게 되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어느 순간부턴 그것이 일처럼 느껴졌어요. 삼소노바는 11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일기장엔 그보다 훨씬 많은 이름과 날짜가 등장합니다. 예컨대 2003년 실종된 한 남성의 여권과 신분증이 그녀의 집에서 발견되었고 세입자였던 한 여성이 갑작스레 사라진 뒤 연락이 두절된 적도 있었죠. 심지어 그녀의 남편도 수십 년 전 실종된 상태였으며 그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그녀의 모든 행동은 놀라울 만큼 침착하고 이성적이었죠. 법정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범행을 설명했고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최후 진술에선 이렇게 말했죠. 감옥에서 죽는 것보다 병원에서 죽고 싶습니다. 나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래야만 했어요. 정신감정 결과 그녀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형사처벌이 아닌 정신병원 치료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채 러시아의 한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으며 그녀의 현재 상태나 거처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마라 삼소노바 사건은 러시아 사회에서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노인, 여성, 평범한 이유,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안전한 이미지가 철저히 무너진 순간이었고 누군가의 겉모습만으론 결코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과 범죄 분석가들은 삼소노바가 단순한 충동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연쇄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합니다. 살인의 전후를 기록했고 증거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도 했으며 심지어 시신유기 방법이나 도구 사용에서도 일관된 패턴이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도 많았기에 수사당국은 지금도 여전히 과거 실종자와 삼소노바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희생자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은 단일 여성 연쇄살인 사건 중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준일 수 있죠.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내외 방송과 다큐멘터리에서도 이 사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범죄자를 넘어 미스터리와 공포의 상징처럼 그려졌고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녀의 일기장 내용은 현재까지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그녀는 왜 살인을 멈추지 않았을까? 일기를 남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공범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녀가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어두울 수 있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도 깊은 속에선 상상도 못할 욕망과 분노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던 존재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지금도 조용히 정신병원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에만 존재할 것입니다. 기록보관소 X였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